GMO.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전혀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한국은 GMO 수입 1위 국가이며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저자 오로지가 쓰고 명지사에서 펴냈습니다. 한국은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90년도 중반부터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말기 신부전 환자 20년간 15배 증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 600만 명 등 한국이 GMO 수입 세계 1위인 점과 질병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자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과학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GMO가 수많은 질병의 원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으며 놀란 것은 저자의 깊은 연구와 통찰입니다. 저자는 수백 권의 논문과 책, 그리고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GMO의 습격으로 한국이 초토화되는 것을 깊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자가 우려하는 GMO의 민낯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오로지.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다니다 미국으로 이주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으나 유물론과 하찮은 주제에 집중하는 교육과정에 실망을 하고 정신연구를 독자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약 20년간의 탐구 결과로 4권의 책이 완성되었다. 한국이 자폐증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한국에 큰 변화가 왔다고 느끼고 질병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책의 큰 목차 제1장 한국의 급증하는 34가지 질병들을 알아야 한다. 제2장 GMO의 독과 아르헨티나의 비극을 알아야 한다. 제3장 최악의 독 글리포세이트를 알아야 한다. 제4장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몬산토를 알아야 한다. 제5장 담배과학의 교훈과 GMO의 안정성 판정. 제6장 한국의 GMO 정책과 위기관리. 이제 책의 본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0일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암연구소의 11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글리포세이트가 EA 등급의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다. EA 등급이란 인체 자료는 제한적이나 동물 실험 자료는 충분한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글리포세이트를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초제인데 한국 사람이 그 발암물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콩과 옥수수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글리포세이트를 뿌려도 죽지 않게 만든 농작물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잡초에만 조심스럽게 뿌려지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법의 농경이다. 비행기나 트랙터로 마구 뿌려도 작물은 죽지 않고 잡초만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글리포세이트가 콩이나 옥수수에 뿌려진다. 대부분의 다른 농약과는 달리 겉에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작물 안으로 흡수되어 있어서 씻어도 제거되지 않는다. 끓여도 볶아도 변하지 않는다.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맛이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글리포세이트가 잔뜩 함유된 음식을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먹고 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다. 하나는 글리포세이트가 작물에 흡수되어 신체에 여러 가지 심각한 피해를 준다. 다른 하나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하여 변질된 단백질이 신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이처럼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다. 언론계, 의료계, 과학계, 정부 모두가 수입되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논의를 하는 적이 거의 없다. 한국이 식용으로 수입한 유전자 조작 생물체는 총 228만 톤이고 1인당으로 치자면 44.3kg이나 된다. 한국보다 GMO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하지만 일본은 GMO의 대부분을 동물 사료용으로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 GMO를 따지자면 한국이 단연코 세계 1위다. 1인당 GMO 섭취량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한국은 질병 증가율 또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선 여러 가지 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간암, 피부암, 대장암, 갑상선암, 소아암 등의 급증은 흔히 뉴스에서 볼 수 있다. 세계암연구소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EA 등급 발암물질이라는 판결은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암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글리포세이트의 7가지 유해성. 1. 태아의 기형 발생이 일어나게 한다. 2.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 몸의 호르몬을 교란한다. 3. 유전자를 파괴시킨다. 4. 몸 안의 기관을 파괴한다. 5. 몸의 세포를 파괴한다. 6. 항생작용으로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생물을 죽인다. 7. 독성물질 제거에 장애를 일으킨다. 한국은 완전히 GMO 업체의 봉이다. 글리포세이트가 듬뿍 들어있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매일 먹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 한국의 GMO에 대한 지식이 후진국들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는 한국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청년의사의 양금덕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간병비 등이 한 해 120조 원이 넘고 매년 연평균 5.6% 증가하고 있다. 그 액수는 국내 총생산 GDP의 8.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국의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2014년 3월 13일 광주에서는 30대 부부와 자폐증 5살짜리 아들이 동반 자살을 했다. 방 안에는 연탄 3장이 피워져 있었다. 그들이 남긴 유서에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웃의 말로는 자폐 판정을 받은 후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많이 괴로워했다고 한다. 2015년 2월 27일 새벽에 대구 동구 아파트에 사는 36살의 엄마가 아들을 안고 15층에서 뛰어내렸다. 4살 난 아들의 자폐 진단에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아들은 살았으나 머리와 가슴 부분에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기사들을 보면 자폐아에 대한 엄마와 아빠가 겪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한국의 자폐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예일대 의대 김영신 교수팀이 경기도 고양시의 초등학생 55,2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폐증 유병률은 2.6%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자폐증은 내가 어렸을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병명이다. 지금은 38명에 1명이 겪고 있다.
무엇인가 크나큰 변화가 한국에 온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 아토피 환자 급증. 최근 아토피 피부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연평균 100만 명을 넘어섰고 실제 환자 수는 600만 명으로 추산한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8.8%에서 2010년에는 17.9%로 2배 정도로 급증했다. 2014년 3월 25일 YTN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체 환자 수는 소폭 감소 추세에 있지만 상태가 심해 입원을 하는 중증 환자는 11.1%씩이나 증가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아토피 질환 중에 하나이다. 다른 아토피 질환은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1000명 중 228명이 아토피 질환으로 고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글리포세이트, 배수관 청소를 위해 개발되었다. 글리포세이트는 처음에 제초제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금속 컬레이터로 1964년에 특허를 받았다. 컬레이트는 그리스어로 꽉 잡는다는 뜻이며 글리포세이트의 처음 사용은 파이프 안에 축적된 칼슘, 철분, 망간 등을 제거하는 데 쓰여졌다. 글리포세이트의 강한 컬레이터 작용으로 인하여 망간을 꽉 잡음으로써 식물이나 박테리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경로를 차단한다. 그로 인하여 효소 생산을 할 수 없게 되고 식물은 죽게 된다. 글리포세이트는 직접 식물이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효소 생산을 차단하여 생명체의 방어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 점은 에이즈와도 비슷하다. 그래서 글리포세이트가 식물에 주는 에이즈라고도 한다. 그것이 알려지게 되자 몬산토 회사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제초제로 특허를 받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글리포세이트는 1987년에만 해도 17번째로 많이 팔리는 제초제였다. 하지만 GMO 작물로 인하여 2001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초제가 되었다. 그러면 왜 GMO 작물은 글리포세이트를 많이 쓰는가? 그 시작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몬산토 공장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축적되어도 생존하는 박테리아를 발견한 것이다. 글리포세이트에 견뎌내는 박테리아의 DNA를 옥수수나 콩에 이식을 하는데 성공한다. 박테리아 유전자가 삽입된 옥수수나 콩은 라운드업을 뿌려도 죽지 않는다. 그것을 라운드업 레디 작물이라고 한다. 물론 농사 짓기에는 편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비행기로 제초제를 뿌리면 잡초를 제거하기가 아주 손쉬워진 것이다. 문제는 무차별로 작물에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작물에 엄청난 양의 제초제가 흡수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잡초들이 라운드업의 저항성을 갖게 되어서 쉽게 죽지 않기 시작했다.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라운드업을 더 많이 뿌리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라운드업 사용량은 매년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글리포세이트 사용 증가 원인은 수확 직전에 글리포세이트를 뿌림으로써 콩이나 옥수수가 바싹 마르게 되어 거두어들이기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수확은 쉬워지지만 그만큼 GMO 작물은 글리포세이트가 더 많이 흡수되는 것이다. GMO 작물의 유해성 실험. 약품이 새로 개발되면 과학적으로 안정성 검증을 할 때 표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일 처음은 동물을 대상으로 약품의 안정성이 검증된다. 이 과정이 통과되면 1단계로 20명에서 100명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검증한다. 2단계는 100에서 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치료 효과를 검증한다. 3단계는 1000명에서 2000명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하게 된다.
이 모든 단계에 성공해야 약의 허가가 주어진다. 허가 후에도 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계속적인 측정을 한다. GMO에 대한 연구는 동물에 대한 검증만이 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혀 없다. 또한 GMO를 개발한 회사가 쥐를 대상으로 검증한 실험도 여러 면에서 불충분하고 부적절하다. 독립적인 연구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1993년 미국 식품의약청 직원이 유전자 조작 토마토를 섭취한 20마리의 쥐들 중 7마리의 위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보고했다. 가장 독립적인 연구는 프랑스 칸 대학의 세라리니 교수팀이 진행한 GMO 연구 결과인데 과학저널에 실렸다. 세라리니 팀의 연구 발표는 몇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첫째는 GMO에 대한 종전의 연구들은 90일 동안이었는데 세라리니 교수의 주장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라리니 팀은 2년 동안 실험실 쥐에게 라운드업 레디 옥수수를 먹였다. 둘째는 종전의 연구들은 독성에 예민한 어린 쥐들이 아니라 성숙한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내장기관의 문제를 자세히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는 GMO를 먹고 자란 쥐들은 GMO를 먹지 않은 대조군보다 2~3배 더 빨리 죽고 종양이 더 많이 생겼다. 간, 신장, 뇌하수체 등의 심각한 문제도 생겼다. 우리나라와 같이 질병공화국이 되어버린 나라가 지구 반대쪽에 위치한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는 GMO 콩을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다. 그런데 GMO 콩을 재배하는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에게 갑자기 각종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현상을 걱정스럽게 주시하던 의사들과 의료 관계자들이 2010년에 비상연락망을 설립했다. 그들이 수집한 자료는 유산, 불임증, 암, 다운증후군, 지적장애, 면역체계 결핍증, 내분비 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의 급증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참혹한 현상은 선천성 기형아이다. 글리포세이트가 뿌려지는 지역에서는 GMO 콩이 재배되기 전에 비해 선천성 기형아가 2배에서 5배 증가한 것이 나타났다. GMO 작물로 인하여 사람들의 피해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유독 아르헨티나와 한국이 가장 심한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그러한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과정과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 GMO 콩 재배로 인해 아르헨티나에서 폭증하는 질병들과 환경 파괴로 인하여 주민들의 강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비극이 세상에 알려지자 여러 작가들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울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수필을 쓴다. 거기에 반해 한국에 급증하는 질병들은 GMO 작물을 먹어서 일어나는 비극이다. 아르헨티나는 GMO 콩이 독이라는 것을 알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매일 먹고 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을 보고 통곡해야 하는 이유이다.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지금 독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매일 먹고 자라나는 한국 아이들의 건강이다. 한국의 GMO 문제는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피해야 하는 식품 1위는 식용유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식용유는 GMO 콩으로 만들어진다. 2014년 한국이 수입한 GMO 콩은 102만 톤으로 2013년보다 40%가 증가했다. GMO 콩의 거의 대부분은 식용유를 착유하고 남은 대두는 사료로 사용한다. 한국이 GMO 콩을 수입해 오는 나라는 미국과 브라질이다. 미국은 GMO 콩의 비율이 94%를 차지하고 브라질도 93.2%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되는 콩은 거의 모두 GMO 콩으로 간주하면 될 것이다.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식용유는 카놀라유다. 카놀라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재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카놀라의 94%가 GMO이고 캐나다에서는 95%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카놀라유 역시 모두 GMO로 간주하면 될 것이다. 카놀라유로 튀긴 닭이나 어묵 같은 모든 튀긴 음식을 피해야 한다. GMO 콩이 사용되는 또 하나의 용도는 제과 제빵에 사용되는 경화유다. 한국에서 직접 생산되는 참기름과 들기름, 수입되는 포도씨유와 올리브유는 글리포세이트가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피해야 할 식품 2순위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지는 액상과당과 물엿이 들어가는 모든 가공식품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식용 옥수수 중 미국에서 70.6만 톤을, 브라질에서는 28.9만 톤, 남아공에서는 5만 톤을 수입한다. 미국은 GMO 옥수수가 93%를 차지하고 브라질은 93.2%를, 남아공은 84에서 86%를 차지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옥수수 역시 GMO로 보면 될 것이다. 러시아 같은 나라는 GMO 정책이 무척 엄격하다. 유전자 조작 작물의 재배가 현재 금지되어 있다. 러시아에서 작물을 수입한다면 한국의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에는 오래전에 이주한 고려인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이 비유전자 조작 유기농 콩을 재배하여 2013년부터 한국에서 수입이 가능해졌다. 이 점을 살려서 한국의 식량 안보 문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다. 북한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면으로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땅을 구입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에 한국의 식량 안보는 우리의 손으로 모든 과정을 컨트롤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저자 오로지의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GMO,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는 이 책을 읽고 한 가지 의문점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폐아 증가율이 왜 세계에서 1위인지 말입니다. 저자는 GMO 식품이 한민족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리포세이트의 유해성은 극명해 보입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서서히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야금야금 약탈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책에서 보여주듯이 GMO 농업이 일으킨 크고도 광범위한 문제와 피해들은 정말 많습니다. 몬산토사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에 의한 농업의 세계적 지배가 현실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자연환경, 생태계, 건강, 생활, 문화까지 크게 손상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특히 한국, 미국, 아르헨티나 등 GMO 작물 섭취량이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질병이 급증하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털에서 책 제목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로 검색하면 무료로 책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책에서는 GMO의 참상을 사진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말미에 링크 하나를 올려드릴 텐데요. MBC에서 방송한 서프라이즈 한 편입니다. 제목은 온몸이 점과 털로 뒤덮인 소녀,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편입니다. GMO로 인한 아르헨티나의 비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